때는 바야흐로 초강력 태풍 흰남노가 북상하던 대혼돈의 시기. 우리는 태풍으로 인한 혼돈이 아닌 준비하던 귀농 농업 창업 면접의 대혼돈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자 한다. 우리 부부는 힐링이 저절로 되는 아름다운 농장을 가지길 꿈꾸고 있다. 하지만 도시민이 귀농을 한다고 하면 우습게 보거나 괄시를 받는다는 사실도 잘 알고 있다. 그래도 우리에겐 나름의 계획이 있었고 꿈을 이루기 위해 둘 다 직장을 그만두고 준비를 시작했다. 그러던 중 반가운 소식이 왔다. 귀농 농업 창업 서류 심사가 통과되어 면접을 보러 오라는 것이다. 우리의 주요 장목은 커피, 우리의 농업 사업 키워드는 힐링이다. 때문에 작물 수확량을 늘리기 위해 규모를 크게 짓기보다 다양하고 즐거운 체험 위주의 농장을 기획했고 원대한 계획을 100장이 넘는 분량으로 계획서에 담았다. 그리고 이 계획이 인정을 받으며 서류 심사에 통과했다는 것은 우리에게 작은 기쁨을 주었다. 하지만 기뻐만 하고 있을 처지가 아니었다. 면접에서 심사위원들에게 애송이가 아닌 준비된 예비 창업농으로 보일 필요가 있었다. 면접 때 무엇을 물어볼지 예상해보며 평가 점수 배점에 따른 표준안을 토대로 답변을 준비했다. 약점을 극복할 대안을 밤잠을 설정하며 준비한 후 옥천으로 출발했다. 그 뜨거운 열정은 태풍조차 막을 수 없었다. 우리는 몰랐던 것이다. 우리의 면접은 자연재해가 아니라 토박이들에 의해 산산조각이 날 것이란 것을. 넋이 나갔네. 면접 전날 우리는 귀농에 대한 도움과 면접 준비를 점검받기 위해서 지인의 소개로 현지 농업 관계자를 찾아갔다. 우리는 체험농원에 대한 계획과 함께 지금까지 준비한 것을 긍정적인 피드백이 있기를 간절히 바라며 이야기했고 그 기대는 박살이 났다. 사업 계획에는 관심이 없고 오로지 작물에 대한 얘기만 하셨다. 농사는 무조건 씨앗부터 시작해서 2, 3년은 키워봐야지 라며 우리를 디스하기 시작했다. 계획서가 교과서적이다 라는 부정적인 답변부터 어린 놈들은 고생을 더 하다 와야 한다라는 말을 들었다. 디스가 난무하는 시간이 끝나고 우리 부부는 엄청나게 위축되었다. 귀농하는 도시민들이 우습게 보일 수 있다고는 생각했지만 이런 강도 높은 비난을 들을 줄은 몰랐다. 하지만 우린 여기서 주저앉을 수는 없었다. 비록 엄청난 비난을 받긴 했지만 그건 지역의 한 농민의 생각일 뿐이다. 면접에는 분명한 평가 요소가 있고 평가지표에 따라 질문하거나 그와 관련된 질문이 나올 것이라서 열심히 준비한 만큼 성과가 분명히 있을 것이라 믿었다. 그리고 다음날 우리의 희망은 무참하게 짓밟혔다. 면접을 주관하는 심사위원들은 어제 만났던 분을 컨트롤-C 컨트롤-V 한 듯 똑같은 말을 반복했다. 심지어 면접 평가 요소에 관련된 질문은 하나도 받지 못했다. 생산 단가, 운영, 홍보 전략 등은 젊은 사람들이니 어련히 잘하겠지 한마디로 넘어가 버렸다. 자신들이 잘 모르는 부분에 대해서는 애초에 질문 자체를 안 하는 것이었다. 본인들이 커피 농사를 해본 것은 아니지만 여기 지역에서 되겠냐는 말을 하며 묘목 가져다가 다 죽이지 말고 씨앗부터 키워서 차근차근 하라는 말과 함께 저는 체험농원을 해도 사람이 없어서 잘 안 된다 등의 부정적인 이야기만 늘어놓았고 우리는 컨설팅을 통해 충분히 준비가 되었음을 어필해도 들어주지를 않았다. 마지막에는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냥 이 지역 특산물인 포도나 복숭아를 하라고 권유받았다. 이럴 거면 청문회를 하지 싶을 정도로 우리가 몇 개월간 준비한 사업 계획서는 까이고 또 까였다. 너희는 아직 준비가 안 됐다. 면접이 끝난 후 우리 부부는 면접에서 떨어졌다고 생각했다. 붙는 것이 이상할 정도로 까였으니 말이다. 하지만 우리는 이런 실언에 굴하지 않았다. 이 지역에서 우리의 꿈을 펼칠 수 없다면 다른 지역으로 가야겠다고 생각했다. 지역 선정을 고민할 때 여러 지역 농업기술센터에 문의를 했었는데 공주시의 적극적인 도움과 친절함이 다시 떠올랐다. 우린 면접이 끝나자마자 바로 공주시 농업기술센터로 향했다. 그곳을 견학하면서 미래농업을 중요시하고 잘 꾸며진 농원들을 보았다. 정착민들의 만족도가 높다고 하더니 과연 분위기부터 달랐다. 공주는 세종, 대전에서 자주 놀러가는 곳이다. 세종시 소비자층에 대한 얘기도 듣고 싶어서 세종에서 사업을 하고 있는 친구네 가게를 찾아갔다. 아이고. 친구는 사장님이자 초등학생 가족이 있는 소비자의 눈으로 우리 사업에 대해 코멘트를 해줬고 성공한 자영업자의 기운까지 받아왔다. 이제 새로운 도전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생각했다. 그런데 옥천에서 연락이 왔다. 그렇게 신명나게 디스를 해놓고 우리를 합격시킨 것이었다. 다시 번뇌에 빠져들었다. 붙었으니 가야 하는가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는가의 기로에 놓였다. 우리는 즐겁고 먹거리가 한가득인 한가위가 아닌 고민이 한가득인 한가위를 보냈다. 귀농 창업도 사업이니 사업을 하는 모든 인맥을 총동원하여 상담을 요청했고 우리의 사정을 설명하며 의견을 구했다. 그리고 우린 최종적으로 결정을 내렸다.
작물이 잘 자라려면 따뜻한 햇살과 맑은 물, 농부들의 정성과 사랑이 필요하듯 우리같이 귀농하는 농업인들도 마찬가지이다. 귀농에 대한 목표를 이야기할 때 같이 지지하고 격려해주는 환경을 만나야 그 지역에 뿌리를 내리고 열매를 맺을 수 있는 것이다. 우리가 단순히 몇몇의 사람만 겪고서 오판하는 것일 수도 있다. 하지만 첫 인상은 오래가는 법이고 그 편견은 잘 깨지질 않는다. 이미 우리의 첫 인상은 망가질 대로 망가졌다. 그리고 결국 옥천군에 사업 포기서를 제출했다. 다행히 후순위 선발자들에게 기회가 돌아간다고 해서 마음의 짐도 조금 덜어놓았다. 이번 도전을 통해 깨달은 것은 확실히 현지에 가서 준비를 해야 답이 보인다는 것이다. 그리하여 경기도에서 지내던 생활을 청산하고 공주시로 이사 가기로 마음을 먹었다. 우리는 연말쯤에 공고가 뜰 예정인 청년 창업농에 새로이 도전하려고 한다. 물론 옥천의 현지 농부들의 조언도 그저 흘려버릴 생각은 없다. 그들이 우려했던 점까지 모두 고려하여 사업 계획을 전면 수정할 계획이다. 비록 폭풍 디스를 받고 한번 주저앉았지만 우리는 오뚜기 마냥 다시 일어날 것이다.